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영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그럭저럭 빠진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이나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 상식 속의 다이어트 37번째 시간이자 탈무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은 내일의 사과나무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면 DNA만 유전되지 않는다. 밥상, 입맛도 유전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이 뜰에다가 어린 사과나무를 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손자가 묻죠. 할아버지, 나무가 자라서 사과가 열리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네가 어른이 되고 나서도 한참 더, 아마 몇십 년. 네 아이가 너만해지면 열릴까?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 사과를 드시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정성껏 나무를 심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대답에 손자가 또 묻자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합니다. 탐스러운 사과가 잔뜩 달린 저 앞쪽에 사과나무들을 보렴. 내가 너만 했을 때 내 할아버지가 심으신 것이고 그 앞쪽에 우리 집보다 더 큰 저 감나무는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심으신 거란다. 우리도 그분들처럼 너희도 우리를 따라서 나무를 심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란다. 건강의 관점에서 통찰해 보면 이 얘기는 먼 훗날을 위하는 것은 보람된 일이죠. 그렇다고 훗날만을 위해서 현재의 모든 것을 걸 수는 없어요. 그죠? 미래에 잘 살기 위해서 현재의 모든 것을 저축한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을 겁니다. 그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현재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써버리면은 미래의 삶은 극히 불안해질 수 있겠죠.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입에 맞는 것만 먹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건강만을 생각한다고 입에 맞지 않는 그런 음식만을 고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유전자를 물려받죠. 그러나 같은 쌍둥이라도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에 그 고유의 유전자만큼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건강이나 수명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예를 종종 볼 수 있어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중에서 유전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밥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아이는 상당수 부모의 입맛에 맞춘 식단에 길들이게 됩니다. 밥상을 물려받는 의미에 주목해서 식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오늘의 불행은 한 세대에 족하다라는 말을 명제를 기억하면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죠. 과도하게 진한 맛, 그러니까 그 맛이 단맛이든 짠맛이든 신맛이든 매운맛이든 아니면 감칠맛이든 간에 그 진한 맛들은 피하고 조절하는 게 좋겠죠. 이 진한 맛이 과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과식은 노화는 물론 노쇠까지 부추길 수 있습니다. 노화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다라는 말하고 노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지연시킬 수는 있다라는 말을 비교해 보면은 결국 비슷한 얘기지만 뒤에 있는 말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이죠. 근데 여기다가 한 문장만 더 추가해 볼까요? 노쇠는 지연시킬 수도 있고 아예 피할 수도 있다. 정말 매력적인 말 아닌가요? 노화는 나이에 따른 현상이지만 노쇠는 그러니까
병약해가지고 약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관리에 따라서 사람마다 쇠약해지는 정도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연과 회피가 가능하죠. 사람에 따라서 건강 수명이 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령 70세까지 건강했다가 70이 넘자마자 갑자기 노화, 좀 더 세분하면은 노쇠까지 겸해서 가 진행되는 시쳇말로 팍삭한다고 그러죠. 팍삭한다고. 소위 그 노화의 임계점에 도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가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수평처럼 밀려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처럼 늙어 보이는 사람하고 70대가 돼가지고 80세가 넘어가지고도 자세나 혈색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젊은이들에게 건네는 인사보다 더 의미심장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임계점이라는 말 있잖아요. 물을 예로 비유하자면은 물은 흔히 99도까지는 끓지 않다가 100도가 되면서 100도로 변하면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죠. 액체가 기체로 되는, 다시 말해가지고 기존 물체의 형상이 변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뭐라 그래요?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경계선에 임했다. 임계점이에요. 노화의 임계점을 늦추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혈관 관리입니다. 당신의 혈관 나이는 몇 살인가? 뭐 이런 문구를 많이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생물학적 나이하고 비교해가지고 건강의 지표가 되는 이 혈관 나이는 확연히 생물학적 나이하고 구분이 될 수 있어요. 혈관이 깨끗하고 튼튼하면 신체 구석구석 각 세포로 공급되는 영양에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인 한 사람의 혈관은 실핏줄, 모세혈관이라고 그러죠. 까지 포함해서 연장하면은 그 총 길이가 이 지구를 3바퀴 반 정도 돌 수 있는 10만 킬로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10km에 상상할 수 없는 소우주가 우리 몸 안에 있다고 보면 되죠. 당뇨인이나 당뇨 의심군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급격한 혈당 변화는 혈관에 상처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 판정의 기준은 공복 8시간 이상, 식후 2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 시간 기준을 근거로 한 판정 기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안심할 일이 아니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식후 1시간 만에 기준치 이상으로 급격히 올라갔다가 기준 시간 안에 정상치까지 내려가면은 그 안에 안 재보면은 정상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화, 종종 말씀드리지만 혈당 스파이크죠.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직은 인슐린 분비에 이상이 없지만은 정상인 사람, 그런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 계속되면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세포 속으로 그 포도당을 집어넣어주지 못하는, 그래서 이상이 생겨서 당뇨병이 생기는 저항성이 세졌다는 얘기죠. 자, 다시 사과나무 얘기 돌아가 보죠. 어린 사과나무 다시 말해서 묘목을 새롭게 심는 행위를 나의 세대에서 입맛을 바꿔서 그 입맛을, 그 밥상을 후대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으로 바꿔서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시쳇말로, 유행하는 말로 9988-234라는 말 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동안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죽는다. 죽을 살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누구나 이런 삶을 동경하지 않을까요? 소위 말하는 질병의 압축이죠. 살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모든 질병, 고혈압, 당뇨, 폐질환 등등 암, 이런 것들이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죽게 되는 거. 이와 대비되는 말로 골골 30년이라는 말도 있어요. 잔병 치레를 하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9988234하고 골골 30년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현대의학도 한몫하겠죠. 그러나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는 의식동원, 치료와 음식물은 그 근원이 같다. 또는 약식동원, 약과 음식은 그 뿌리가 같다.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림에 틀림이 없어요. 히포크라테스가 했다는 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치료든 약이든 간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동원되는 행위나 의료행위나 재료, 어차피 먹는 거지. 약도 먹을 식자니까 기본적으로 몸을 유지하고 치료해주는 그 음식과 뿌리가 같다라는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은 음식에서 나왔고 치료 역시 음식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약이나 의술로만은 몸을 고치기 힘들다. 물론 급성 수술을 요하는 외과 치료는 예외가 되겠지만요. 늘 깨어있는 정신과 차분한 반성이 여러분을 반성하는 사람을 노쇠 없는 노쇠가 지연되는 계속 지연돼 가지고 질병에 앞서 갑자기 죽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노화인 9988234를 234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얘기죠. 자, 오늘도 두서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탈무드 3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은 누더기를 입는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소신이 있으면은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질 제한식을 하는데 남의 눈치를 너무 보면은 실천하기 힘들겠죠. 그 지혜와 요령을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